네, 8강 3학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시간, 오늘은 어떤 refine하고 이제 modified라 해서 이렇게 일단 기존에 있는 차를 가지고 리디자인하는 방법을 택해서 기존의 어떤 프로포션이나 어떤 스케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튜닝을 하는 쪽,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하겠죠. 차를 좀 각 요소, 디자인 요소마다 좀 튜닝을 해 나가는 쪽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. 큰 덩어리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더 쉬울 거로 봅니다.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를 또 우리가 만지게 되면은 큰 프로포션의 비례를 만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명을 할 때 제가 직접 작업하는 방법들이 다 드러나긴 하지만 상당히 뭐랄까요, 이 설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구역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. 제가 또 몰입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한 여러분들도 스케치를 해오면 SUV 차량이든 뭐 쿠페든 CUV든 그런 차량에 대해서 기존의 프로포션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. 그래서 크게 건드려야 될 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. 기존 스펙을 갖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상태에서 디자인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, 막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면 상당한 시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기존 스케치를 좀 가지고 리타입으로 좀 해서 좀 모디파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차량 얘기하기 전에 실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먼저 3학년들은 팀 차량과 같은 어떤 다른 브랜드 레포트를 하나 낼 텐데, 팀 차량과 같은 다른 브랜드 아시겠죠? A3 용지로 해가지고 뭐 각 XUV 차가 있다 그러면 그 차량의 각 사마다 각 브랜드마다 한 10대, 벤츠에서 한 대, 현대에서 한 대, 다 있을 겁니다. 출력을 한 이후에 여기다 A3의 칼라로 좀 출력을 해서 그대로 스케치를 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여러분들 과제를 이제 쭉 보면서 밑에 다 달아드렸는데, 아직 프로포션 잡는 학생들도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잘하고 또 못하는 학생도 못하는데, 그래서 어떤 중간 정도의 반열에 오르려면 기초부터 공부를 하는, 스케치 공부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, 어차피 이런 수업은 사실은 없었거든요. 그전에는 우리가 실전에서 그냥 그려와라 그러면 잘하는 학생이 그냥 그려오고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했다면, 지금은 저희가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서 여러분들이 보다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구역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한테 그때그때마다 제가 모자란 구역들을 레포트로 받아서 또 지적을 해드리고, 또 좋은 점은 또 좋게 평가를 해주고 해서 그렇게 좀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다른 브랜드의 그런 것들을 좀 알고, 그리고 뭐 스케치 프로포션도 외곽 라인을 그리는 선에서 램프는 여기 있고 벨트 라인 여기고 그린하우스 여기고 뭐 하단 사이드 스커트는 이렇게 뭐 좀 되고 휠하우스의 디자인이 이렇고, 그래서 큰 테두리, 그래서 크게 러프하게 퀵으로 그려오는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. 10장 그리라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저는 하루에 10장씩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. 한번 이렇게 해보면 많이 늘 겁니다. 보는 눈이. 레벨을 좀 상승시키기 위해서 난 좀 스케치가 모자라 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저도 교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A3를 이렇게 딱 놓고 약간 좀 의자를 높인 상태에서 조금 멀리 이렇게 좀 시야를 두고 스케치를 해 나가면 좀 뭐랄까요, 좀 크게 보이고 차가 디테일을 잡을 때도 상당히 좋고 프로포션을 잡을 때 상당히 좋다. 그렇게
각 브랜드 차량을 A3로 컬러로 출력한 이후에 그거를 각 팀마다 차종이 있을 겁니다. 그 차종별로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디자인도 없고 프로포션 공부도 좀 하고 스케치 라인 좀 살리고 그래서 그렇게 구강 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A3 용지 갖다가 9장을 붙여서 찍던 4장, 5장 이렇게 붙여서 찍던 해서 찍어갖고 저한테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예쁘게 그리려고 그러지 말고 퀵입니다. 빠르게 라인을 치고 과감하게 선을 넣어서 그럴 경우에 조금 늘지 이렇게 좀 소심하게 막 뭐랄까요 이렇게 찔끔찔끔 가게 되면 이렇게 큰 디자인이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. 라인을 쓸 때는 좀 과감하게 좀 진하게 이렇게 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. 그렇게 좀 보면은 이 학생이 뭐가 떨어지는가 또 이 학생은 뭐가 또 잘 되는가 그래서 그 학생마다 조금 뭐랄까요 밸런스를 좀 맞춰서 스타일링에 또 중점을 둬야 하는 학생이고 스케치가 좀 된다면 또 스케치가 좀 안 되는 학생들은 스케치를 또 반열까지 끌어올리는 이런 수업을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구강 때는 이렇게 스케치를 좀 받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팀 중에 그 컴퓨터 작업으로 그냥 디멘전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. 물론 제출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만 일단은 디멘전을 떠서 직접 그 오는 종이에 그린 팀들은 일단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 이후에 뭐 9강이나 10강 때 뭐 디멘전에 대해서 제가 뭐 어드바이스를 하겠지만 지금 제출이 안 된 그냥 컴퓨터 작업으로 한 친구들은 다시 디멘전을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걸로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니까. 왜냐하면 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어차피 또 다시 디멘전을 그려야 되거든요. 모노종이. 그래서 모노종에 한 번씩 그려보는 컴퓨터 작업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. 저는 아날로그적 방법으로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이걸 이어주는 매개에 해당되는 교수이기 때문에 교육법도 그렇고 그래서 아날로그적 방법으로 직접 디자인 제도 디멘전 이렇게 뜨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제출 안 된 팀들은 9강까지 제출을 바랍니다. 그래서 그 디멘전으로 갔다 차후에 또 업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또 과제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스케치 그런 식으로 계속 수업이 여러분들 과제를 통해서 뭔가 진행이 돼야 되고 저는 계속적으로 모델링, 실습을 통해서 리디자인, 모디파이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.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3학년 실습 때는 이미 이론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뭐 이론적인 레포트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개념을 뭐 가져간다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 수업에 할당된 진짜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레포트화해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필요한 그 스케치들이 분명히 있는데 실습을 통해서 대면 수업일 때 스케치를 그때그때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들을 되려 여러분들 그 실력 향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스케치를 계속 적극적으로 내줄 겁니다. 그러면 그 공부하는 방법, 스케치가 좀 모자란 학생들은 그래도 1대1 수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제 스스로 독학으로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제일 빠른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서 그 느낌, 내가 어느 정도 바로 성장했다, 어느 바늘에 올라왔다, 어느 정도까지 왔구나. 스케치도 한 10단계까지 있습니다. 정확히 뒤집어 보면. 근데 여러분들 뭐 여기도 한 10단계 중에 한
뭐 7단계까지도 올라온 학생들도 있고 꽤 잘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. 근데 이 수업은 일단 뭐 자동차 전공자도 있을 뿐더러 비전공자, 뭐죠? 그 제품 쪽도 있고 GUI인가요? 그쪽도 있고 여러 학생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일단 평균을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이제 교수로서는 목적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잘하는 대로 스타일링적으로 주고 또 기본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한테는 베이스를 또 찾게끔 해주는 게 수업의 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케이, 거기다가 문제를 달 테니까. 그리고 또 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에서는 자동차 영어를 또 배우지 뭐 이렇게 시험에서 다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. 시험에 냈던 것도 그렇고 바로 지금 이제 자동차 크레인 모델링 2에서는 실전에 쓰기 위해서 실전용 용어들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실전 용어를 또 알기 위해서는 자동차 용어를 가지고 퀴즈를 계속 내므로써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게끔. 근데 교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. 이 사이드 스커트 이쪽에 뭐 벨트라인 하단 쪽에 바디의 어떤 곡선이 좀 좁고 프론트 행거 쪽에 뭐 기운이 좀 약하다 해서 조금 더 빼주고 가니시라고 그럴까요? 요 밑에 사이드 스커트 요좀 몰딩 쪽에 좀 약하고 그렇게 용어를 얘기하면은 용어를 못 알아들으면 그죠? 수업이 참 그렇죠. 너는 너 나는 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용어들 흐름 이런 것들 그리고 발표할 때도 그 용어를 정확히 잘 쓰도록 유도를 많이 합니다. 맨 15강 때 차 드레스업이 다 끝나고 뭐 이렇게 뭐 램프 뭐 컬러들 다 입히고 나서 설명을 할 적에 그런 식으로 용어들도 다 정정해주고 발표할 때도 그 용어가 상당히 키워드 용어들이 상당히 중요하다. 설득력이 있고요.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발표를 꼭 하게 합니다. 그래서 이 수업은 발표까지 서치를 다 한 거를 발표 최종적으로 15강 때 이렇게 나가는 게 수업의 어떤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어떤 레파토리 신입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쭉 그 장르대로 그대로 타보는 것 그것이 이 수업의 어떤 자동차 크레인 모델링 1, 2 이어지는 이게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해서 다만 다른 게 있다면 포트폴리오에 사진이 들어가는데 그 구역들을 그때 여러분한테 말을 해서 사진을 찍고 그걸 포트폴리오화 시키는 그런 사진 맵들도 좀 가져갈 것입니다. 그리고 리서치 사진들도 다 가지고 있죠. 그 리서치 사진들 또 넣어서 최종적으로 차가 나오고 리파인 할 수 있는 또 모디파이 디자인 아이디어 스케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배치가 돼 있어서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그것들이 다 삽입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찍어놔야 된다는 거 그때마다 저는 이제 베이스만 이거는 꼭 있어야 돼 하는 사진들 4가지는 총 8가지인데 4가지 여기서는 스케일 모델 이상에서는 4가지가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때마다 사진을 찍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뭐 이 수업은 알다시피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고 실제 여러분들 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사진 찍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저랑 교수랑 만나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전화가 오고 일요일 아침입니다. 교수는 이제 비가 오는데 와서 또 열심히 촬영 중에 있습니다. 이미 2학년 거는 다 촬영을 다 마친 상태고요. 지금 이제 3학년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인데 그 스케치를 또 파악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랄까요? 이 카메라가 장비가 좀 있어서 바로 앞에서 제가 여기다 달고 뭐 이렇게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장비의 한계점이 좀 있다 그런 것도 좀 있고요.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는 식으로 그리고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작업하다가 제가 몰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.
몰입 다 알죠? 또 실습을 다 해봐서 한번 빠지면은 저도 모르게 또 입을 닫습니다. 그럴 때는 직접 이렇게 넘기시도록 하고 좀 빠르게 보시도록 하고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. 퀵을 아무로 제가 빨리 깎는다 그래도 지루할 수 있습니다. 저도 남의 작업을 보면 지루해서 못 버티거든요.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가 입을 닫는다 그러면 넘기시기 바랍니다. 좀 빨리 보는 거 있죠? 전체적인 이제 프로포션은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데 프로포션은 나와 있는 상태고 한 번씩 그 피니싱을 한번 쳐주고 오늘은 그 사이드 쪽에 그 약간 마음에 안 든다. 전체가 다 마음에 안 듭니다만 그래도 사이드 쪽에 그 특히나 좀 엉성한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가니시 쪽 많이 좀 건들 거고요. 벨트 라인 쪽 하고 이거 뺀다 그럼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맞춰볼까 합니다. 일단은 좀 피니싱을 좀 해볼 텐데요. 피니싱 할 때는 좀 얄보리한 거 있죠? 좀 두껍지 않은 철판 공구. 이렇게 두꺼워서 이렇게 두꺼운 공구들은 이게 휘지가 않습니다. 단단해서 이거는 그래서 면을 좀 잡아줄 때 많이 쓰고 좀 커브나 이런 거에는 적당하지 않겠죠. 직선면, 큰 면 이런 거 다룰 때 쓰고 이런 좀 약간 이렇게 굽어지고 텐션이 있는 이런 툴로 갖다가 커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점선면 기법이나 이제 커브 때 요거를 써봤을 텐데 컨트롤하기 힘듭니다. 아무래도 딱딱한 대로 그냥 당기면 되는데 이것은 약간 라운드기 때문에 뭐랄까요, 라운드라기보다 휘어짐이 있기 때문에 휘어짐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. 이걸로 여러분들 해봤기 때문에 커브에서 이 철판 공구로 한번 피니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넓은 면 위주로 해서 후드나 뭐 윈드실드, 카울면, 또 루프, 리어 글라스 괜찮습니다. 흐름이 도수가 좀 많이 손을 대준 것 같은데 이제 좀 어색한 부분이 펜다, 리어 펜다에서 리어 행거로 이어지는 이 테일리트 쪽 그리고 이 트렁크 리드 있죠? 이게 좀 엉성하게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도 좀 손을 대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도수가 너무 가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좀 묵은 크레이라 뭐 저번 학기 때 했던 크레이라 상당히 딱딱하고 가공이 잘 안 될 겁니다. 그러면 그 날가리 있죠? 날가리에서 좀 날을 갈아서 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면도 마찬가지로 여러 형태로 저희가 움직이면서 면을 잡아줍니다. 한쪽에서만 계속 당기게 되면 알다시피 그 면만 계속 그냥 죽습니다.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몸을 뭐 트위스트 시켜가면서 피니싱을 해줍니다.
그리고 이제 프로포션이 조금 다르다. 같은 차종이긴 SUV나 뭐 이런 차종이긴 하지만 지금 세단입니다만 그 세단에서 이제 쿠페죠. 세단 형식의 쿠페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좀 더 후드가 길어야 합니다. 본네트를 더 길게 하겠습니다. 스타일적으로. 그리고 아니면 더 트렁크 리드를 좀 당겨서 리어 행거를 좀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타이트하게. 그래서 뭐좀 포인트를 좀 주겠다. 프로포션에서 좀 다른 프로포션을 좀 가져가겠다. 그럴 때는 뭐 다시 또 크레일을 더 적층한다거나 뭐 그죠? 아니면 뭐 어딜 또 후드로 까야 된다거나 비례감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. 시스를 사용하고 그때는 버클로 갖다 까내고 베이스 툴로 연결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자동차 튜닝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다면 자동차를 넘어서 튜닝 쪽에 이제 좀 관심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형식을 좀 띈다. 교수가 지금 하는 지시 바로 튜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 피니싱이라기보다는 전체 면에 대해서 일단 이면이 맞다. 이면이 이제 정상적인 면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그 면들을 큰 면들을 베이스로 삼고 그 큰 면들을 베이스로 삼은 이후에 그 면에서 따라서 다들 면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.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막 면을 그냥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 교수가 그게 아닙니다. 지금 저도 다 보면서 조금씩 더 건들고 있습니다. 조금씩 면만 그냥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윈드실드도 좀 괜찮고 있습니다. 윈드실드는 조금 에이필라가 좀 흐르기 때문에 에이필라를 좀 간격을 좀 피하면서 툴이 먹어서 막 그 스크래치가 나고 하면 안 되겠죠? 조금 조심스럽게 기존에 이런 거친 러프한 그런 면들이 아직 살아 있어서 좀 뭐랄까요? 정리를 좀 해 나가면서 면에서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. R값이 약간 높죠? 직각이 아니죠? 에이필라 같은 경우에. 그래서 그 R이 먹는 것을 조금 더 R답게 R은 R답고 커브는 커브답고 그것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와이어 툴을 사용할 때는 뭐랄까요? 그 눈으로 깎는 겁니다. 기준이 없습니다. 대신에 하나 지켜야 될 건 멀리 안 나갑니다. 멀리서 깎으면 스트로크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. 가까이 눈으로 깎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용히 됐으면 좋겠다.
어느 정도 스타일을 이제 잡게 되면 잡다 생각하면은 또 거기에 맞는 툴을 사용해서 면을 또 생성해 줍니다. 이렇게 그렸었죠? 오늘은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. 반대입니다. 계속 크로스 돼야 원하는 면이 나옵니다. 잠깐 뭐 여러분들이 근접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뭐 제가 말씀드릴게, 뭘 기준으로 하느냐. 이 사이드 이제 스케치입니다. 이 사이드 스케치를 가지고 저는 이제 풀이를 해 나가는데, 아무래도 이런 굴곡 가니시 정도, 그리고 펜다 이런 큰 선들이 있죠. 벨트 라인이 있고,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정도의 스케치를 요구하는 겁니다. 이 정도만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. 뭐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. 해서 지금 저는 이제 가니시 이런 굴곡을 좀 높낮이를 줄 것이고, 또 이것도 그 프론트 행거 쪽 하단 이런 쪽에 조금 그 리어와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, 뭔가 이렇게 밸런스적으로 약간 근데 너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 차에서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하단을 보시면은 너무 일직선이죠. 직선인데 그것을 각도를 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경사도를 좀 주겠다라는 겁니다. 앞이 좀 더 숙여지고, 또한 이런 뭐 이렇게 좀 잡아주는 라인이 있죠. 요것도 이쪽에도 좀 이식을 해서 좀 짧게 크게 해서 뭔가 그 하나의 그 어떤 스케치를 좀 이루는 그런 작업들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도 전체적인 피니싱 이런 거를 했었고요. 모디파이를 하기 위해서 기존 면들, 큰 면들, 루프, 사이드, 뭐 사이드 글라스도 있습니다만 이제 피니싱을 할 거예요. 두 번째 시간. 큰 것들을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피니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